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네, 노래하는 데이브니어입니다. 인생의 애드립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김선생입니다. 네,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하찮은 뉴스농장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하찮은 뉴스농장 준비했습니다. 하찮은 댓글 폭탄. 코너 이름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주에 딴 거 하면 돼. 네. 팔콘님, 오늘 뉴스농장은 평소보다 더 하찮아서 좋았어요. 이런 참. 가볍게 듣기 시작했다가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뿔레 29님. 우리 넙대구리님, 미스터 피자 관련은 김 선생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주들 피해 있으니까 불매운동을 하지 말자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시민들이 맘 놓고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들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일단 읽어드리고 하찮은 AS 좀 해볼게요. GDOFCHUN님, 김 선생님,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업체를 향해 역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을 만들자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쪽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지인도 계시는 것 같고 지금이야 당장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빌어먹을 자유당님. 연예인들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 이미지 실추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듯 본사가 이미지 실추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면 될 듯. 솔직히 간판 보면 그놈들 생각나서 발길을 돌리는 건 어쩔 수 없을 듯. 네. 하찮은 AS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하찮은 뉴스농장 때 미스터 피자 얘기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러면 소비자들은 다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뜻이냐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불매운동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너무 뭉뚱그려 드렸나 봐요.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내에도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 문제를 일으킨 미스터 피자 본사가 먼저 결단해야 된다. 그 결단의 내용은 방금 전에 댓글 써주신 것처럼 뭔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해서 역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는 형태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기존의 이런 회장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피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배상, 가맹점주들에게, 더불어서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서로 동등한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이런 정도가 미스터 피자가 먼저 우린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반성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공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같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가맹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었어요. 네. 그냥 무턱대고 일단 덮어놓고 있자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저희가 이 방송을 할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를 결국 보게 되는 거는 가맹점주들이어서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문제의식에는 모두 동감하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좀 만들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란수박님, 미스터 피자 모자란 에피소드는 김용민 브리핑에 이원배 기자님이 하시는 경제의 속살 들으면 더 좋아요. 라고 AS 달아주셨고요. SH07HM님은 악플은 아닌데요. 김용민 브리핑 때부터 그렇고 김프로님 아는 기자들은 다 누구신지 되게 촉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김프로. 거의 다 틀리시는 듯. 그렇죠. 네. 그 양반들이랑 놀지 마. 안 놀아요. 네. 그래서 기자를 그만뒀잖아. 네. 자, 도연이 아빠님. 쫄지마 김프로. 개비스 M병신들도 방송하는데 팟캐에 너무 공정성까지 기대하는 게 비읍 시읒이지. 쫄지마 김프로 그냥 들이대. 네. 이렇게 편을 들어주신 분들 계시군요. 방울방울 75님, 김프로쇼에 처음 글을 올리신데요. 어제 갑자기 집사람이 이번 여름 휴가 제주도서 보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성수기 비싼 항공료 부담하고 예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4박을 묵을 숙소는 하얀 언덕으로 하셨대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김프로쇼 청취자 DC 10%도 받고 전액 입금하고 예약 완료하셨다고.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좋다고 덕분에 좋은 숙소일 거라고 기대 만땅 늘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야, 이런 거 할 때 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네요. 네. 다녀오시면 후기 좀 남겨주세요, 게시판에. 네. 자,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는 바로 그 코너. 예. 결국 이 더운 여름에 이 정도 청량감은 있는 코너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도연이 아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쫄게요. 네. 네이버 5월인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SH07HM님. 네. 김용민 브리핑 때 나오는 김프로. 제가 꼭 기자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놀지 마라, 걔네들아. 제가 그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저희 또 곧 하얀 언덕 펜션에 가실 방울방울 7호님. 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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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름의 자유, 1년간의 자유,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한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노란수박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프로쇼 사이버 수사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수사대 유튜브에다가 계정을 막 만들어서 김프로쇼 내용을 불법 전제하면서 광고비를 챙기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을 직접 나서가지고 좀 보일 때마다 신고를 해주실 분들이 계시면 저희도 하고 있는데 저희 손이 조금 모자라가지고요. 네. 기꺼이 해주실 분들, 동참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jk@김프로쇼.com으로 사이버 수사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녹봉을 드리겠습니다.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김프로쇼 가족 소연아범님이 만드시는 술자리의 만병통치약 친구 술친금. 제가 먹어봐서 보장 드립니다. 진짜 동급 최강의 숙취해소 효과가 있어요. 제주 하얀 언덕 펜션 치히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후기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진짜 좋습니다. 제주도 가실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이죠. 여름이면 감출 수 없는 발냄새와 무좀 습진, 1년간 걱정 없이 근본적으로 처방해드리는 유니코프 깔창.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네. 위너스텔 알뜰폰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KT하고 거의 품질에는 차이가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 통신요금 정확히 반값이고요. 한번 폰 바꾸실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가지고요. 2부에서 하찮은 뉴스농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하찮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찮은 듯 아는 듯 하찮지 않은 시시콜콜 뉴스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하찮은 뉴스농장으로 함께합니다. 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하찮은 뉴스농장. 하찮은 뉴스농장을 왜 좋아하실까요? 사람들은 너무 무거운 주제만 듣고 그러면 피곤하거든요. 네. 하찮은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소소한 얘기도 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김 선생과 김프로의 애드립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황스러운 그 프로그램. 그래요. 이번 주 하찮은 뉴스는 어떤 것들 가져오셨습니까? 저희 녹음하는 게 월요일인데 오늘 김기춘 그리고 우리 조윤선 등등에게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네. 구형을 우리 검찰 측에서 했죠. 아, 그래요? 나 못 봤는데 몇 년 나왔나요? 네, 우리 김기춘 7년, 오. 조윤선 6년, 그리고 우리 다른 장관들이랑 뭐 기타 등등 5년씩, 또 우리 김소영 씨 3년 나오고. 예. 1심에서 나온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 구형했으니까 구형한 거죠. 예. 검찰이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한 예. 건데 보통 구형량보다는 조금 적게 그쵸. 예. 나오니까 그래서 7월 중순에 이제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올지 잠옷 기대가 됩니다. 블랙리스트 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블랙리스트 건.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블랙리스트 건 관련해 가지고 뭐 꽤 큰 뉴스죠. 어떻게 보면 문화계에 문화인으로서 바라보시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블랙리스트 못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요. 사실 전 들고 싶었거든요. 예, 예. 푸푸고도 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정말 나의 이 미미함 그러니까 거기에 들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좀 아쉬웠고 네. 오히려 전 진짜 아쉬웠거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계가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뭐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좀 지원하는데 차등적으로 한 거를 뭘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만약에 이걸 김기춘이 조윤선이 하지 않고 만약에 좀 다른 사람들이 했다라면 어떻게 또 생각했을까. 뭐 만감이 교차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힘을 가지고 한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듯이 저보다도 더 광분하실 텐데 그냥 상징적으로 또 같은 날 오늘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대학로에서 연극인들하고 같이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뭐 선언도 하고 토론회 같은 것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되게 두 가지 사건이 대비가 됐고 또 방미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강경원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동포들 만담회인가요? 뭐 이런 그 만담회 같은 거 하는데 간담회 아닐까요? 간담회 죄송해요. 만담을 만담회 뭐죠? 만담 나누는 만담회 새로운 거 생겼어. 만담회. 지금 죄송해요. 제 수준이 노래도 못 하는데 어떡하지? 나 갈 데가 없네. 근데 간담회를 하는데 정말 간담이 서늘하다. 네. 그 사회를 김미화 씨가 봤어요. 김미화 씨. 예, 김미화 씨가 그 블랙리스트 어떻게 보면 1호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옛날에 뭐 KBS, MBC 양쪽에서 다 철퇴를 맞았던 거여서 이런 회복되는 한 분위기가 사필 규정의 모습들. 그래서 한편으로 통쾌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상식선으로 볼 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을 사상 편향으로 나눠서 줄 사람 안 줄 사람 나눴다는 게 일반인의 상식에 민주주의 시민의 상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저건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법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법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서 집행할 만한 뭔가 사유가 돼야 되니까 이게 상식은 맞는데 법적으로도 딱 그렇게 되는 게 있을라나? 걱정스럽네. 벌을 최대한 주고 싶은데 이래서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앞두고 한번 쟁점이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개괄적인 것만 봤지 옛날처럼 안 챙겨도 되니까 그냥 지나간 측면이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따로 차곡차곡 한번 모아가지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코너는 하찮으니까. 그래. 그렇지. 하찮은 코너에서 너무 중대한 질문을 던졌나? 그러니까. 네. 반성할게요. 주의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뽑은 하찮은 뉴스는 오늘 뉴스가 났는데 국정원 TF에서 최동욱 혼외자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배우 세력에 나올 것이냐. 요게 이제 야. 저는 요게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그거 기사를 그때 김프로가 썼잖아요. 제가 썼죠. 네. 저만 쓴 건 아니고 뭐 다 그래도 같이 이제 썼는데 네. 상당히 그 좋은 기사로 뭔가 된 기사 아닙니까? 님도 쓰셨고, 그리고 기자 관뒀고. 네. 그래서 그만뒀죠. 사실은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책을 좀 써볼까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출판사하고 이렇게 얘기도 오가고 그 뭐 이렇게 아웃라인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멈췄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장강명의 댓글 부대랑은 약간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 사정을 이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어요. 아예 기사도 안 쓰고 그래요? 기사를 쓸 수가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워낙 이제 위에서 막 난리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김프로는 그때 약간 왜 썼어요? 우리 여름 비서관이 옆에서 왜 썼어요? 그때 팀이 제가 기자 생활한 동안은 제일 좋았어요. 그 팀이 약간 저 같은 또라이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져와서 구겨 넣어가지고 밀어 넣어서 막 썼는데 상을 받으면서 저는 마음이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기사를 쓴 사람은 이렇게 상을 받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은 지금 다 귀양가 있다. 그치. 제가 상반자에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일부러 막 세게 얘기했거든. 그때 MBC에서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상 받는 행사를? 그래서 한국 무슨 방송 대상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그 해 뭐 이제 프로그램들 상 주고 뭐 기사들 상 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상을 받는데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수상소감 얘기하라 그러는데 막 세게 얘기했어. 근데 그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 네, 김용환 기자가 수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음고생, 몸고생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거든요. 바른말 하다가 회사에서 쫓겨나시는 분들이나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다가 물드신 분들, 또 양심껏 얘기하다가 욕먹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사실 그분들이 받아야 될 상을 저희 팀이 대신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사람 손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맞는 건 맞다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런 이슈가 안 됐어. 자료 유명하지 음성 않으니까. 음성 파일 한번 찾아 붙여봐.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거든요. 네. 끝나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괜찮겠냐? 그래서 너무 셌어. 그래서 네, 아무런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오늘 갖고 온 뉴스는 그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대선 개입 수사를 못하도록 꺾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새벽이었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있었으니까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어. 아침 뉴스 준비하는 팀에서.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그걸 보니까 오우 최동욱 혼외자 조선일보 1면에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검찰 관계자들한테 막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요?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일을? 조선일보만 알고 터진 거 그러면? 아니 조선일보가 이제 뽀찌를 받았지. 이제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뽀찌를 받아가지고 공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 요건이 안 돼. 당사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데 혼외자가 밝혀졌다 이렇게 어떻게 써요. 의심된다도 아니고. 그래서 기사 요건이 안 되는 기사가 일면에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검찰 내부 관계자들도 최동욱 측근에 있었던 수뇌부들도 이걸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당사자나 아주 몇몇 사람들한테만 한 일주일 전부터 조선일보에서 이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일날은 수뇌부들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비상이 걸렸으니까 난리가 나서 출근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내부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이면 나가야지. 에이 사실인데 이거 사실이면 어떻게 버티나. 그리고는 회의를 했는데 최동욱 전 총장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아니라 그런 거야. 절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 주변 사람도 실제로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시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검사도 있고 직을 던진 사람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항변을 했던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모양새가 좀 우스워졌죠. 사실인 걸로 밝혀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일 것으로 굉장히 추정되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사실이 아니었으면 이게 굉장히 난리가 뒤집어졌겠지만 그게 이제 사실이라 그러면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공작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쓴 거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좀 애매해져서 그냥 결국 흐지부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듣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TV조선에서 연하장을 공개했어요. 무슨 연하장? 그 혼외자를 길렀던 아주머니가 계세요. 파출부 아주머니가. 그래서 그 파출부 아주머니한테 최동욱 전 총장이 크리스마스 엽서를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걸 써가지고 그걸 준 게 있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싹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보도는 못했는데 이게 사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그때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걸 주는 데가 없으니까 조선일보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막 한겨레로 또 무슨 여인의 편지가 와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막 공방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최동욱 총장은 죽어도 아니라 하고 그리고 검찰 수뇌부도 야 저렇게까지 총장이 아니라 하는데 믿어야죠. 어떻게. 이건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근데 조선일보는 맞다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진행되다가 조선일보에서 갑자기 그걸 공개한 거예요. 내연녀의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최동욱 전 총장이 썼던 연하장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공개된 겐트 거야. 증거로 딱 나온 거네. 딱 나오니까 그 사진을 뽑아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주말 내내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가 보도됐을 때로부터 2008년 9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연하장을 줬을 때가 그래서 2008년 9년도에 제작됐던 연하장을 다 검색했어. 왜냐면 진짜냐 그게.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 제작됐던 연하장을 다 검색했어요. 왜냐면 그때 가설을 뭐라고 세웠냐면 이거를 국정원이든 어디든 누군가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필체를 본따서 누군가 조작을 하고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제작된 카드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그때 카드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2013년도에 나온 카드 2012년 13년도에 나온 카드에다가 누군가 이걸 조작해서 써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서 다 찾으면 그게 계속 나올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면 뒤집을 수 있다 생각해서 주말 내내 찾았어. 못 찾았지. 몇백 장을. 진짜 멋있다.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긴즉슨 진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몇백 장을 뒤져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동욱 전 총장이 저걸 썼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문자를 보냈지. 최동욱 전 총장한테. 친하지는 않아가지고 문자만 이렇게 제가 어쨌건 연락처는 서로 아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 이제 한 통씩 문자가 이렇게 오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그때 제가 아예 까놓고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진짜 사실이 아닙니까? 답이 안 왔어. 답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느꼈던 배신감이 너무 큰 거야. 왜냐면 차라리 그때 아이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덕의 소치니까 모든 걸 안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라고 만약에 최동욱이 던지고 나갔으면 뒤집어졌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혼외자가 있다 한들 이게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할 일이냐. 나중에 수사도 이뤄질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을 사안인데 이걸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고 계속 버텼거든요. 그리고 막 그 퇴임사회 할 때는 와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막 이런 얘기 이제 막 하고 하니까 여론이 막 저거 진짜 사실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갔다가 나중에 뻥뻥 터지고 나니까 그냥 확 사그라들면서 약간 굉장히 지저분하게 가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막 서로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주말 내내 이걸 여러 장 검색했던 생각하면 정말 몇백 장을 뒤지고는 난 다음에 내가 그 수뇌부한테 전화했어. 형님 맞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랬더니 왜? 그래서 내가 몇백 장 다 뒤졌는데 안 나와. 근데 이게 조작일 수가 없어. 본인이 쓴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한숨 쉬더라고. 그리고는 이따가 흐지부지 그렇게 없어졌는데 국정원 TF가 뭘 다시 재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고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의 인적사항 그리고 그 아이의 인적사항 뭐 이런 것들이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다 가가지고 취재를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유전자 검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언론에서는 이걸 문제를 삼아서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구도라고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내가 맞다라고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상황에서 당시 본인들은 아니라 그랬거든. 그럼 이거를 심증은 있어도 기사를 어떻게 써? 뭐 혼외자 의혹 이렇게 써야지.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데 뭐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쓰면 말이 되는데 혼외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제 짐작으로는 당시에 아마 도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청을 해서 왜냐하면 그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 도청을 다 한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뭐 최동욱 전 총장이 부산에서 근무할 때 어디서 근무할 때 기관장으로 근무할 때 뭐 그런 것들을 다 백업으로 해가지고 국정원에서는 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재조사한다는 것의 재조사의 핵심이 뭐냐 이거지. 2심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어떻게 썼었냐면 밑에 사람들만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 실행을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혼외자 의혹을 검증하는 구실로 적극적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에 따라서 상부 내지는 배후 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서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라는 판결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후 세력이 누구였느냐,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지시해가지고 공작을 펼쳤느냐에 대해서 국정원이 TF를 꾸려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 공작 여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혼외자가 맞냐 아니냐 이런 걸 재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이제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혼외자 보도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거를 누가 왜 생산했으며 어떤 경로를 따라서 그러면 국정원이 이렇게 대선 개입 수사에까지 개입을 했는지를 밝혀서 밝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상부가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겠네. 그렇게 되면 양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요거는 묵은 채증이 막 내려가는 기분. 검찰 개혁과도 무관한 게 아니네요, 이게. 그럴 수 있죠. 그 전모가 제대로 드러난다고 하면 당시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이제 어떤 구도로 누가 이걸 지시해가지고 막 했는지를 내부에서는 다 뻔히 짐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어요.
근데 아마 그분은 떨고 계시겠지. 그 지난 정권의 부도덕한 정치 공작의 면모가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굉장히 클 수 이렇게 하면 있어요. 되겠네요. 네. 자, 김 선생이 보는 그러면 하찮은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의 하찮은 뉴스는 하찮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뉴스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 여름 장마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고 아마 7월 말 7월 25일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기상청에선. 그럼 향후 한 달 동안 좀 지루한 장마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장마철이 되게 길고 지루하잖아요. 네. 비도 많이 오고 꿉꿉하고 요 때를 어떻게 즐겁게 보내느냐. 혹시 장마철에 뭐 기분이 좋으세요? 김프로는 장마철이 어때요? 평소 느낌이? 전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쨍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양반들한테는 장마철이 굉장히 길고 지루할 것이고. 네. 데이브니 형은 어떠세요? 저는 모든 날씨를 사랑합니다. 진짜로. 저는 정말 살을 내는 듯한 추운 날, 코트 깃을 이렇게 여미면서 얇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후끈후끈 막 땡볕 또 좋아하고. 근데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은 전 장마철에 꼭 한 번씩 하는 거는 꼭, 반팔 반바지 슬리퍼 신고 비를 한번 쫄딱 맞는 거래요. 이야. 그거 괜찮아. 되게 꼭 해요. 괜찮아요. 예. 네. 저는. 되게 온몸이 예. 가뿐한 느낌이 들어요. 비가 한번 진짜. 정말 사정없이 쏟아진다 하면은 무조건 하루는 제가 한 번씩은 꼭 했던 것 같아요, 매년. 네. 올여름에도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해야지. 같이 하자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는데, 비 오는 날은 정취가 있잖아요. 그 특유의 그 뭔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더 좋아지고, 내가 아까 나가서 비를 맞지만 않으면, 그 실내에서 비 오는 거 보는 건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 마시면 그렇죠. 느낌이 네. 너무 좋지. 좀. 보세요. 메말른 것 같아. 난 싫어. 비 특히 오는 게. 밤에 한 새벽 2시, 3시쯤 해가지고, 장맛비가 쫙 내릴 때, 네. 가로등 불빛 밑으로 장맛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 진짜 좋아요. 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이런 걸 해야 연애가 되는 건데. 난 이런 거 싫거든. 결혼했으니까 됐어. 네. 근데 장마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감성은 좀 지겹다. 습기 많고 좀 꿉꿉하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철을 즐겁게 나기 위한 몇 가지 저만의 팁 하나 드리자면 부침개를 해 드셔라. 집에서. 너무 이게 식상한 거 아닙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맛있는 줄은 알지. 실제로 해 먹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셔라. 부침가루 잔뜩 넣고, 직접 해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침개를 해 드실 때 그 계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김치전 같은 그 자체로 양념이 센 전이 있고, 부추전 같은 그 자체로 양념이 좀 덜한 것들 있잖아요. 각각에 맞는 이제 맥주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주주총회 시간이야? 하찮은. 좋아. 하찮은 뉴스 농장 안에 작은 주주총회. 김치전 같이 간이 센 거 드실 때는 필스너 계열을 드셔보시라. 그 쌉쌀한 중에서도 걸로. 좀 덜 쌉쌀한 거. 산미구엘. 산미구에. 네. 또는 우리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피치 같은 굉장히 라이트한 라거 계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그 자체로 양념이 좀 덜한 부추전이나 감자전 이런 거 드실 때는 라거 계열보다는 흑맥주. 네, 흑맥주. 기네스나 아니면 데이브녀 좋아하시는 기네스 오리지널 이런 거 다크 계열이랑 같이 드시면 궁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장마를 지내실 때 딱 일주일에 한 번씩만 부추전이나 김치전 해 드시면 한 2, 3주 드시면 장마를 나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또 하나의 팁. 영화관만한 데가 없다. 피서하기는. 시원하고. 네. 또. 네. 네. 극장은 굉장히 습기 관리를 잘하거든요. 네. 쾌적하고 시원하고 돈 10,000원이면 2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비가 너무 지겹다. 그럼 극장을 가세요. 네, 그거 괜찮습니다. 심야 영화 보시면 좋고 그 극장 가시기 전에는 저희 김프로쇼에서 추천하는 영화들을 방송을 들으시고 가시면 2배 재밌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임경변 성공했다. 그렇죠? 좋다. 네. 부침개와 영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얘기해드린 하찮은 뉴스농장은 조윤선, 김기춘을 비롯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대하는 우리 문화인 데이브니어의 소회를 들으셨고요. 국정원 TF 최동욱 혼외자 사건과 관련한 요거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김프로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장마가 시작됐는데 장마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소소한 팁들 전해드렸습니다. 비 한번 쫄딱 맞아보세요, 여러분. 네, 맞아보세요. 예상이요, 저도 검색하세요. 의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네. 비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상쾌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환경 때문에 뭐 머리 빠진다 뭐 걱정하시긴 하는데 사실 장마 어느 정도 쏟아졌을 때는 그런 걱정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프로서 표정 봐. 안 되겠다. 아, 난 싫어. 그렇게 그 신발 앞 코가 적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쓰리빠 신고 나가려니까. 아, 이게 참 이렇게 낭만이 없어서야. 영화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걸 해서 낭만이 없어가지고. 낭만이 없는 영화를 하면 되지. 빡센 영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찮은 뉴스 용장으로 꾸며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